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항등식 부분, 항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항등식은 뭐 중학교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내용은 있죠. 그죠? 항등식,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방정식은 문자의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그죠? 만족을 하는 등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항등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건 알고 있으니까 먼저 항등식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문제를 볼 때 문제 속에서 다음 문제가 항등식인데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문제는 항등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문제를 풀겠죠. 근데 이제 문제를 그렇게 쉽게 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항등식에 해당하는 말인데 비슷한 말을 써서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들이 전부 다 동일한 말이라는 것을 확인을 좀 해야 돼요. 요 말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항등식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죠? x에 대한 항등식을 푸세요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그죠? x에 관한 항등식이면 어떤 x가 들어가도 성립을 하는 거니까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말을 쓸 수 있겠죠. 또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하는 거니까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것도 x에 관한 항등식 말입니다. 그 다음 임의의 x, 우리가 모든이라는 말과 임의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것도 항등식에 해당하는 표현이고요. 네 번째, 어떤 x의 값에 대하여도 라는 말은 모든 x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x의 값에 대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말들은 전부 다 x에 관한 항등식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항등식의 성질이 있는데요. 우리 그냥 기본적인 꼴 ax 플러스 b는 0이다.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려면 a도 0이고 b도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무조건 성립을 하겠죠. 그죠?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되어 있을 때 a가 0이고 b가 0이면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좌변은 0이 나오니까 결국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차식으로 나타나 있는 이런 꼴에 대해서 우리 ax 플러스 b는 0,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하면 각각의 개수가 0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ax 플러스 b a-x 플러스 b-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a와 a-가 서로 같고 b와 b-가 서로 같으면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무조건 등식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a와 a-가 같고 b와 b-가 같다 라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이제 2차에 대한 건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ax 제곱에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나와 있으면 각각의 개수 a, b, c가 0이 나와버리면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좌변이 0이 나오겠죠? 그죠? 요거를 또 변형해서 마찬가지예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라고 나와 있으면 2차는 2차의 개수끼리, 1차는 1차의 개수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같아지면 항등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미정계수의 결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 미정계수 결정은 정해져 있지 않는 개수를 정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는 개수를 정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개수 비교법이라는 거하고 수치 대입법이라는 게 있는데, 개수 비교, 개수. 그죠? 우리 개수가 뭔지 알죠? 특정한 문자 앞에 있는 그 숫자를 개수라고 하죠. 그래서
양쪽에 우리가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치 대입이라는 것은 항등식의 성질에서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수를 대입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예시를 들어볼게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대로 풀지는 않을 거고, 우리가 여기를 나름대로 그냥 문제를 써볼게요. 처음에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이 나와 있으니까 얘를 개수 비교법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개수 비교법. 자, 개수 비교법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면 좌변, 우변을 x에 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자, ax 마이너스 2a 플러스 bx 플러스 b 얘가 x 마이너스 5다 라고 써주고, 자, x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이기 때문에 자, 동류항을 묶어요. 자, a 플러스 b의 x, 자, x가 없는 것들 상수항이 되겠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얘가 x 마이너스 5. 자, 그러면 항등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됐죠? 1차의 개수는 1차의 개수끼리 같고 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는 1이 나와야 되고, 자,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가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얘를 연립방정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서로 빼주면 3a가 되고 bb 사라지죠? 빼주면 6이니까 a의 값은 몇이 나오고 2가 나오겠죠. 자, a에 2를 대입하면 b는 몇이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게 개수비교법입니다. 개수비교법. 그래서 개수비교법을 하려면 좌변, 우변을 내림차순 정리한다. 자, 두 번째, 자, 수치대입법. 수치대입법. 자,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아무거나 대입하면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뭐 1000을 대입하고 뭐 그죠? 100을 대입하고 이러면 식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자, 적당한 x의 값을 대입할 때, 자, 가능하면 식 자체가 0이 되도록 대입하는 게 좋아요. 0이 되도록. 자, 뭐냐면 여기 가로에 x-2가 있으니까 x에 2를 대입하면 0이 될 수가 있고, 또 우측에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런 값들을 대입을 해봅니다. 자, x에 우리가 2를 대입하면 자, 식이 어떻게 나온다? 자, 여기 2 대입하면 얘는 없어져요. 자, 그러면 우측에 2를 대입하면 3b에다가 x 빼기 5에다가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자,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a가 나올 것이고, 자, 이쪽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없어지죠? 우변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 나와서 a의 값은 2가 나오겠죠? 자, 어떠한 항등식을 봤을 때 내가 이제 개수비교법을 사용할지 수치대입법을 사용할지는 많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항등식에서 미정계수 결정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수비교법. 자, 개수비교법은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고, 그죠? 각각의 동일한 차수의 개수를 비교한다 라는 거죠. 자, 수치대입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성립한다. 하지만 자, 우리가 복잡한 값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가로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도록, 아니면 최대한 간단한 식이 나오도록 x값을 대입하는 게 계산이 편해지겠죠. 그 항등식과 나눗셈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전 시간에 아마 한 번은 진행을 좀 했을 거예요. 내용만 확인합니다. 그죠? 여기 fx라는 식이 있는데 gx로 나누었고 몫은 qx고 나머지가 r이 된다 라고 한다면, 자, 검산식 뭐라고 그랬죠? fx를 gx로 나누면 몫이 qx가 나오고 나머지가 rx가 나온다. 자, 그러면 왜 항등식에서 이 나눗셈이 나왔을까요? 자, 뭐냐면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인데 우리가
나눗셈의 검산식, 이 검산식은 항상 성립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검산식 자체가 항등식이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쌤이 여기 gx가 나누는 애고 나머지가 rx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까지 한번 추가로 내용을 좀 써줄게요. 3차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아까 2차 이하라고 얘기를 아마 했었을 거고, 그러면 2차 이하의 이 나머지 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ax 제곱에 bx 플러스 c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2차로 나눈다 1차 이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1차 이하의 식을 ax 플러스 b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자, 그 다음 1차로 나눌 때 나머지는 상수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뭐 a라고 표현해도 되고 뭐 r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자기 편한 대로 해주면 됩니다. 자, 유형 1번을 보겠습니다. 유형 1은 이제 개수비교법을 사용을 하는 건데, 얘를 전부 다 전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곱해주면 x 세제곱에 자, ax 제곱에 자, 마이너스 4x 써주면 되고, 다시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ax 그 다음 더하기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x 세제곱에 자, 2차는 여기 두 녀석이 나오죠. 플러스 a 마이너스 1에 x 제곱. 자, 1차는 이 두 녀석 마이너스 묶어줄게요. 그냥 a 플러스 3의 x. 그 다음 상수는 3밖에 없죠? 3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우변. 자, 우변이 어떻게 나왔어요? 우변이 x 세제곱에 플러스 bx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c라고 써줄 수 있으니까, 자, 개수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2차의 개수 자, a 마이너스 1이고, 자, 이쪽은 2차의 개수 b니까 b라고 써주면 되고, 1차는 여기 나와 있죠? 근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자, a 플러스 3이 뭐랑 같다? 2랑 같다. 그러니까 상수 3은 c랑 같다라고 하니까 c는 3이 나오겠죠. 그럼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a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자,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이게 b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 c는 3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래 문제를 풀어봅니다. S1은 자, 풀어보시면 정답이 x가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전부 다 전개를 해서 자,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k로 정리를 해주고요. 각각 요 값도 0이고 요 값도 0이다. 이렇게 해서 연립상등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S2의 문제 ABC. 자, 순서대로 7, 36, 4가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자, 수치대입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개수비교법이 있었고, 그 다음 수치대입법이 있는데, 자, 수치대입 아무거나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가로 안에가 0이 되게끔, 그죠? 여기 부분을 살피면 돼요. 자, 여기 x에 0을 넣으면 0이 될 수 있죠. 그래서 x에 0을 넣어봅니다. 그러면 0, 0 대입하면 없어져서 마이너스 1. 자, 얘는 0을 넣으면 없어질 거고요. 두 번째 식도 0을 넣으면 없어지겠네요. 세 번째 식은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c가 나와서 c의 값은 1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x에다가 자, 1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x에 1을 대입하면 자, 좌변은 1 더하기 2 빼기 1 이렇게 나올 거고, 우변은 1 하면 없어지겠죠? 여기도 1 대입하면 없어지겠죠? 자, 이쪽에 1을 대입하면 2b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b의 값은 1이다. 자, 그 다음 이번에 뭘 대입할까요? x 플러스 1을 대입할 수 있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1. 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봅시다.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될 것이고,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쪽에 마이너스 1이고 이쪽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2a가 되겠죠? 2a. 자, 마이너스 1 없어지겠죠? 마이너스 1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적당히 x값을 대입을 해서 미정계수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 나와 있는데, 자, 문제를 풀어보고 정답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S1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S2는 마이너스 3과 2가 나옵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합니다. 많이 나오고요. 자, 여기 항등식에서 개수의 합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유령을 익히는데요. 자, 우선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 세제곱을 전개를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x값의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게 항등식이라는 얘기예요. 항등식. 그럼 우리가 그 항등식의 개념에서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1번에 A0, A1 이거는 전개했을 때 나오는 각각의 개수의 합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모양이 나오려면 잘 보시면 여기 x의 값에 뭐가 들어가면 1이 들어가면 그대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개수가 그대로 나오려면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대입해도 상관없다 했으니까. 자, 1을 대입하면 좌변은 어떻게 돼요? 3 더하기 2 빼기 1. 자, 이렇게 되니까 4의 세제곱이네요. 4의 세제곱 64. 자, 우변은 그대로 다 1이 들어가니까 A0, A1, A2.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A 여기까지 그대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그대로 64라고 써주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개수 중에 A0, A2, A4, A6 이렇게 돼가지고 짝수에 해당하는 개수의 합만 구하는 건데요. 이렇게 뭐 짝수의 개수의 합이라든가 또는 홀수의 개수의 합, 이런 것들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식은 전부 다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값을 대입했을 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교대로 나올 수 있게끔 식을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위쪽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요. 자, x에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고 생각해봐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A1, 그런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플러스 A2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교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좌변 어떻게 되죠?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자, 그런데 얘는 0이 돼버리네요. 그죠? 자, 그러면 좌변은 0이 나왔고, 자, 우변은 처음에 A0. 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1. 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A2.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짝수, 홀수 해가지고 짝수는 플러스가 되고 홀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놓게 되면 이 두 식을 더하게 되면 우리가 짝수, 홀수가 사라지겠죠. 홀수가. 그죠? 9가 마이너스 플러스 사라지겠죠? 자, 빼주면 64가 나올 거고, 개수는 똑같은 애들이 두 개씩, A0 더하기 A0 두 개씩 나오니까 두 배에 A0, A2, A4, A6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근데 짝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양변을 2로 나누면 32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32가 정답이 됩니다. 자, 아래에 있는 녀석도 똑같은 패턴인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풀어보시면, 자, S1은 1번에 1, 2번에 마이너스 13이 되고요. S2는 16이 나옵니다. 16. 자, 그러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자, 하나만 더 진행을 해봅시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 아까 쌤이 그 다항식의 나눗셈이 항등식이라고 했죠. 검산식. 자, 이제 검산식을 써보면 돼요. 자, 다항식을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4x-2다.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에 플러스 b라는 녀석은 x제곱 플러스 x-2로 나누면 나머지가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자, 몫이 있어야겠죠? 나머지 4x-2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얘는 항등식이다 보니까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돼요. 자, 우리 좌변을 보시면 x의 세제곱 최고차가 3차죠? 그러면 여기 x제곱과 무언가가 곱해져서 똑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x 세제곱이 나오려면 자, 여기 몫은 하나가 x가 나올 것이고, 그죠? 나머지는 일단 모르니까 1차 이하의 식이 몫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뒤에는 모르니까 더하기 k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그죠? 그러면 검산식 자체는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전개했을 때 좌우가 같아야겠죠. 자, 그러면 얘를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그러면 정리를 조금 이제 한 번에 바로 갑시다. 자, 3차는 이렇게 했을 때 3차가 나오죠? x의 세제곱. 자, 2차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2차는 이렇게 전개하면 kx제곱 나올 것이고, 자,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 x제곱 하면서 또 개수가 1이 나올 건데, 그죠? 이렇게 하면 2차가 되겠죠? 자, 그러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1에 x의 제곱. 자, 그 다음에 1차. 자, 1차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면 뭐 나오죠? kx 나오겠죠?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 하면서 개수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도 지금 개수가 뭐가 있어요? 4가 있죠? 다 합치면 k 플러스 2가 나오겠네요. 자, k 플러스 2의 x. 자, 그 다음 상수는 자, 마이너스 2하고 k를 곱한 마이너스 2k에다가 뒤쪽에 마이너스 2까지 있죠? 자,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주면 항등식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 3차는 3차 같을 거고, 자, 2차가 마이너스 a니까 여기 마이너스 a가 k 플러스 1과 같고, 자, 이쪽에는 지금 1차가 없어요. 자, 여기는 1차가 있죠? 그러면 없어야 되기 때문에 k 플러스 2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지 똑같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상수 여기 b라는 부분은 누구랑 같아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랑 같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k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럼 나머지의 식. 자, 여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니까 a의 값은 1이 나올 것이고, 자, 이쪽도 b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4 마이너스 2 해서 2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의 값은 1, b 값은 2라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얘로 나누었고, 자, 몫은 없고 나머지가 있어서 나머지는 설정했는데, 자, 몫을 설정할 때 이렇게 가로를 해준 다음에, 그쵸? 좌변에 x 세제곱이니까, 자, x 제곱과 몇 차를 곱하면 x 세제곱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x를 지정을 해주시고, 뒤에 있는 상수 부분은 모르니까 일단 k라고 놓고 전개해서 개수 비교법을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S1과 S2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연습을 좀 잘 해야 돼요. 그래야지 뒷부분에서 나머지 정리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꼭 연습을 해서 정답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S1은 마이너스 5하고 7이 정답이고요. S2는 마이너스 14가 정답입니다. 자, 항등식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고요. 다음에 나머지 정리.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